그들은 수백만 마리씩 몰려오며 감정도 없고 파괴적이며 불운하게도 그들의 길을 막는 러시아 군인을 산산조각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푸틴은 그들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의 군인들은 전장 곳곳에서 죽을 만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내 무적의 군단을 풀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전선은 푸틴의 앞잡이들이 너무나도 잘하는 무기, FPV 드론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적들은 그것을 느낄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4월 13일 우크라이나 무기 제작자의 날 연설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가 무기 개발 분야에서 주요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선언했으며 이러한 발전을 이끄는 주된 요인은 우크라이나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수백만 대의 FPV 드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드론들이 우크라이나의 모든 활동의 토대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개발 중인 요격 드론, 장거리 미사일 드론 하이브리드, 그리고 로봇 시스템 모두 푸틴의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FPV 드론 분야의 전문성을 키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러시아는 괴물을 만들어냈고 그 괴물은 전장에서 푸틴의 군대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이 연간 수백만 대 FPV 드론 생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이제 역사적인 거리를 비행하고 있으며 현재 단일 공격에서 1750km의 기록이 곧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플라밍고, 넵튠, 루타 등과 같은 드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백만 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곳은 바로 최전선입니다. 숫자가 이를 증명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위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함에 따라 그 결과는 러시아가 겪고 있는 기록적인 사상자 수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3월 한 달 동안에만 35,351명의 확인된 사상자를 집계했으며 드론이 러시아 사망자와 부상자의 96%를 차지했습니다. 사상자 수는 2월보다 29% 증가했으며 3월 이 2월보다 3일 더 길다는 점을 고려해도 러시아가 변명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2026년 첫 세 달을 작년과 비교하면 진정한 기록 경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점령한 1제곱킬로미터마다 316명의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숫자가 120명이었습니다. 같은 영토를 차지하려고 러시아 군인들이 3배 가까이 더 많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생산하는 수백만 대의 드론들이 대부분의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비율은 출처에 따라 다릅니다. 젤렌스키 본인도 이제 드론이 러시아 사상자의 약 90%를 차지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알자지라의 주장과 대체로 일치합니다. 최전선에서 우크라이나 431번째 독립 무인 항공 시스템 대대의 지휘관 일리아 마시나에 따르면 그 수치는 80%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율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고 푸틴이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혁명이 러시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의 공포는 앞으로 더 강력해지고 더 정교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의 급성장 덕분입니다. 푸틴이 제국에 대한 욕망보다 논리적 사고를 앞세웠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유명한 무기 수출 및 제조국이었습니다.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16년 무기 수출 세계 10위였지만 수출액은 5억 2,8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 금액은 은행 계좌에 있으면 괜찮아 보이지만 러시아나 미국의 무기 판매 수십억 달러에 비하면 매우 적은 규모입니다. 또한 이 매체는 이 시기 우크라이나 수출품 상당수가 소련 시절 장비를 수리해 재판매한 것들이었다고 언급합니다. 이제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매년 생산하는 수백만 대의 드론은 러시아 군인과 장비를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방위 산업이 구축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중 및 지상 로봇 기술 전문성이 유럽 전역은 물론 최근에는 중동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성 덕분에 우크라이나가 생산하는 드론의 수가 수백만 대에서 수천만 대로 늘어날 수 있는 투자가 유치되고 있습니다. 곧 우크라이나 무기산업 성장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전장에서 목격하고 있는 대대적인 변화의 이유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FPV 드론에 집중합시다. 젤렌스키가 수백만 대라는 숫자를 언급할 때 우크라이나의 모든 드론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생산하는 드론의 대부분은 FPV 드론입니다. 이 FPV 드론들은 러시아군이 막을 수 없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잠시 러시아 군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텔레그래프의 보도를 참고해 전장에서 우크라이나 FPV 드론을 마주쳤을 때의 기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잠시는 전장의 잔해와 불탄 초목 사이를 조심히 기억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벌어지는 일의 징후입니다. 장신은 은폐물을 찾아 몸을 숨깁니다.
머리 위에서 희미한 윙윙 소리가 나고 밖을 보면 드론들이 맴도는 것이 보입니다. 저 드론들이 파괴용 FPV 드론인지 아니면 FPV 드론을 당신 위치로 부를 정찰 드론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드론 카메라에 들키지 않으려면 다시 숨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도 않을 겁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FPV 드론들은 하늘을 맴도는 것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거진 풀숲과 숲지대에 숨어 있다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러시아 군인이 나타나면 언제든 덮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FPV 드론은 작은 크기로 창문이나 틈을 통해 건물 안을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신을 잡는 건 그 드론들입니다. 아무리 숨으려 해도 우크라이나가 가진 많은 FPV 드론으로 살상구역 어디든 철저히 수색됩니다. 당신이 몸을 숨긴 폐허가 된 건물 안을 드론들이 수색하면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굉음에 가까운 설안으로 변했을 때쯤이면 도망치기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드론이 당신을 맞췄습니다. 당신은 전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런 날아다니는 공포들이 당신 동료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만든 살상지대로 투입 명령을 받고 들어가는 수천 러시아 병사의 운명입니다. 전선 너머 수십 킬로미터에 걸친 살상지대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진격을 늦추고 병사들을 포병 매복 지점으로 유도하며 러시아의 본격적인 공격전, 다양한 무기를 결합해 적을 섬멸합니다. 참호와 용치 장애물이 살상지대를 채워 전차와 장갑차 진격을 저지합니다. 여러 겹의 철조망 때문에 러시아 병사들은 찢기지 않으려면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근간에는 수백 대가 배치되어 끊임없이 감시하는 FPV 드론이 있습니다. 이 드론들이 도랑에 빠진 전차를 향해 내려갑니다. FPV 드론은 러시아 병사들이 철조망을 자르며 통과할 때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수백만 대의 드론을 만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상구역이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이유입니다. FPV 드론이 없었다면 이런 살상구역은 전통적인 방어선과 더 유사했을 것입니다. 도랑과 철조망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전차가 존재해온 이래로 계속 사용되어 온 방어수단입니다. 드론이 추가된 요소입니다. 이 드론들이 효과적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FPV 드론 기술을 익혔을 뿐만 아니라 대량 생산 방법도 찾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공격에도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무기 제조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셔서 저희가 올리는 영상을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수백만 대의 드론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수리한 소련 시대 장비 판매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던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이 어떻게 현재의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했는가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개발의 성숙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 초기에 드론 제조업체들은 조직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제조업체라고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종종 제조업체라고 해도 집에서 시판 드론을 개조해 살상 무기로 만드는 IT 엔지니어 한 명이거나 우크라이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드론을 만들기 시작한 소규모 자원봉사자 집단이었습니다. 나자르 그룹은 이러한 초기의 자력 제작 정신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핵심 드론 부대 중 하나인 이 그룹은 전직 우크라이나 TV 프로듀서가 자금과 드론 개발 의지로 시작했습니다. 그 프로듀서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이제 그 프로듀서 파블로 옐리자로프는 우크라이나 공군의 부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승곡선은 우크라이나 드론 산업과 전체 방위 산업이 겪고 있는 성장과 비슷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드론 제조업체들은 지하실에 숨어 허름하게 운영되던 곳에서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주도권을 잡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후 우크라이나 경제의 초석이 될 만한 본격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제조업체들은 이제 AI 스타트업 스워머와 같이 나스닥에 상장되고 있습니다. 다른 제조업체들도 미국과 유럽 기업들과 계약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량 확대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을 초토화할 차세대 FPV 드론 개발에 필요한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드론이 우크라이나 방위산업 확장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푸틴이 2022년에 침공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의 방위산업은 자금이 부족했고 구식 장비를 판매하는 데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방위산업 가치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키이우 경제대학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의 방위산업 가치는 68억 달러로 2021년의 가치보다 6배나 높아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약 1200개의 민간 방위 기업이 있으며 이들이 적절한 투자를 유치할 경우 50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폭탄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4년 만에 500억 달러 산업을 일구고 그 핵심에는 드론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생산을 체계화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브레이브원 시스템의 도입이었습니다. 2023년 4월 출범한 브레이브원은 국유로 운영되며 우크라이나 정부가 드론 개발자와 무기 제조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합니다. 수천만 달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되어 우크라이나 드론 개발자들이 지하 작업장이 아닌 정식 사업체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앞서 언급한 스워머도 브레이브원의 수혜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 나스닥 3잔 기업은 브레이브원의 48,000달러 투자 덕분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점점 더 전통적인 사업 방식이 주도권을 잡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젤렌스키가 언급한 드론 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소규모 기업들이 대형 드론 제조업체에 합병되면서 우크라이나 드론 생산의 약 80%를 소수 기업이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FPV 드론 등 무인 차량의 가치를 인식한 덕분입니다. 전쟁 수행에 대한 투자가 우크라이나 드론 산업을 대규모 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키예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25년에 450만 대 드론을 생산했습니다.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숫자는 훨씬 적었습니다. 2023년에는 단 30만 대의 드론만 생산되었습니다. 우연히도 그 숫자는 미국이 앞으로 2년 동안 생산하려는 드론의 수와 같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만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무기에 훨씬 많은 돈을 씁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전쟁에 휘말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예를 들어 이란처럼 값싼 샤이드 드론으로 시설을 공격하는 나라와 전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갑자기 2년 동안 30만 대의 드론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 틈을 우크라이나 드론 제조업체들이 미국 군대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메울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런 종류의 거래가 우크라이나가 전후 경제를 재건하는 시기에 연간 수백만 대의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지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FPV 드론으로 지상전의 판을 바꿨고 앞으로 이 기술이 러시아를 막아내는데 필수적이지 않게 되면 세계가 우크라이나 기술을 구매해 따라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장으로 돌아가 보면 다른 나라의 드론 판매는 우크라이나가 격전지에 대량 투입하는 것에 비해 부차적입니다. 그리고 국내 방위 산업의 성장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 기간 중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른 나라에 대한 방위 의존도를 줄일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침공 초기 몇 달에서 오늘날까지 엄청난 발전을 목격해왔습니다. 푸틴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냈을 때 러시아군을 밀어내고 지금까지 이어져온 전선을 만든 것은 우크라이나의 용감한 초기 방어였습니다. 그러나 그 방어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수년간 버텨온 것은 다른 나라들의 군사 지원 덕분이며 그 지원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키우 연구소의 우크라이나 지원 추적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지난 4년 동안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약 3,167억 유로, 즉 3,730억 달러가 조금 넘는 할당된 지원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금액으로 우크라이나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때때로 동맹국들이 정한 무기 사용 규칙에 얽매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에 이런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과 정보 제공을 중단했으나 이후 둘 다 재개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에이테크스 미사일을 러시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새로운 승인 절차를 만들었는데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이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후 에이테크스 미사일을 다시 사용했지만 외국 지원에 의존한다는 것은 때때로 불안정한 지정학적 상황의 충격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2026년으로 넘어가면 우크라이나의 국내 방위 산업은 크게 성장하여 이제 우크라이나 국방조달청이 구매하는 무기, 장비, 탄약의 82%를 우크라이나 자체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 비율은 46%로 우크라이나군의 무기 대부분이 외국 파트너로부터 왔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2월에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의 생산 능력이 50배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자국 방위 산업이 우크라이나군의 수요 중 50%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푸틴이 전혀 예상치 못한 자립으로의 전환이며 푸틴이 주장하듯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는 세력이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가 매년 수백만 대의 드론을 생산한다고 할 때 그는 전장에서의 영향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만든 무기에 의해 제거되는 것이 모든 헤드라인을 장식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진짜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점점 더 자립하는데 드론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또한 전후 미래에 무기 판매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위치에 우크라이나를 올려놓았으며 오늘날에는 이 드론 덕분에 방위 계약을 체결하고 서방으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유치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푸틴의 군대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수백만 대의 드론은 단순히 매달 수만 명의 러시아인이 사망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러시아와의 전쟁이라는 재앙이 지나간 후 우크라이나에 더 밝은 미래가 찾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제조를 더 성장시키려면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네, 간단한 논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파트너로부터 직접 구매, 보조금, 대출, 군사 지원 등으로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수록 드론 제조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그 분야 생산이 꾸준히 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2023년 3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한 우크라이나는 2025년에는 450만 대를 달성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2026년 목표는 더욱 야심차게 잡혔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 세르아이 보에프는 나토 작전군 개발 프레임워크에서 우크라이나가 2026년에 드론 7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으며 실제 수치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우크라이나 전 국방장관 루스템 아미로프는 드론 제조 집중 투자로 매년 1200대 생산 역량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에 70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해도 전년보다 250만 대 늘지만 우크라이나가 1년 전 보유했던 연간 1000만 대 생산 능력보다 300만 대 적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한때 분열되어 있던 드론 제조 회사들을 통합하고 추가로 더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생산 능력은 더 높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자체적으로 만든 수백만 대의 FPV 드론을 전선에 대량 투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물결이 이미 수천 명의 푸틴 군대를 압도하며 거대한 해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것은 시간과 자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주어지면 우크라이나의 드론 혁명은 전쟁 중과 이후에도 국가를 구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FPV 드론에 초점을 두지만 우크라이나가 제공할 것은 더 많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드론을 투입하여 러시아의 전자전 장비를 우회하고 후방의 물류와 주요 장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FPV 드론이 전선의 러시아 병사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동안 마르티아는 후방에서 러시아 병사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고 젤렌스키의 최근 발언에 대한 추가 보도와 분석도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